합시다. 오늘은 뭐 여전히 이걸 제가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4쪽부터 이제 해당되는 얘기들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시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런 특징은 고스란히 논술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논술만의 특화된 특징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술 영역으로 들어오면 리트 논술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 하면 일종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리트 논술은 특징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꾸준히 수업의 흐름만 따라오게 된다면 연습에 비례해서 아주 정직한 결실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유형과 주제가 매우 담백하게 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 익혀서 접근법이 매뉴얼화 될 수 있는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흐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주제 제한적이에요.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차분하게 연습만 하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다 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다 온 친구들이 다 준비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언어 추리가 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아예 논술이 저는 못해요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해놓기만 하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학교에 넣으면 요 학교의 레벨에 비슷한 리트 점수의 친구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지원을 할 거잖아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구간이. 거기서 뭐 하나라도 밀리면 끝장이에요. 8개의 허들을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데, 허들을 로스쿨 합격하려면 8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들을 언어의 시험 보고, 추리논증 시험 보고, 논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교 보고, 학점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 면접. 자, 요 2개가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조밀조밀하게 친구들이 다 오글오글 다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이 2가지를 가지고 내 자리를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 여기 있었다 하더라도 안 비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떨어져 나오느냐, 여기서 내 자리를 지켜내느냐,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논술과 면접인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면 한 만큼 정직한 결실을 가져다 줘요. 언어나 추리처럼 상대화되지 않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다른 친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다. 이변이 없어요, 논술은. 왜? 굉장히 정형하고 담백화된 틀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의 논리적 사고 과정의 결과치가 그대로 담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체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논리적 사고 과정 단계가 글 그대로 담겨요. 여러분들의 글을 제가 앞으로 한 5편 정도 받아보면 여러분들의 현재 이해력, 사고력, 적용력, 표현력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스캔해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엑스레이 찍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스캔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 왜? 당연히 그게 반영돼서 써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므로 연습에 비례한 정확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과목으로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하고도 이것이 없으면 들어가서도 말할 것도 없고, 사례형 시험 보려면 변시 볼 때도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법조인 돼서도 이 기술이 없으면 이 논변 능력이라고 하죠. 논리적인 언변 능력. 논리적으로 증명을 말이나 글로 해내는 능력, 논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법조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되는 역량이고, 그 다음에 언어이해 추리논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저 분석력이 조금 안정돼 가요. 또 논증의 구도가 좀 보여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친구들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죠. 언어의 분석력은 논술 분석하고 똑같이 가는 거고요. 정보 분석력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리논증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써보면서 논증 단계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글을 쓰게 되잖아요. 주장과 논거 형태로 글을 쓰게 되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논증을 하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죠. 타자가 구축해놓은 논증의 단계를 이해하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면접은 뭐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똑같아요. 이거는 논술이랑 면접이랑 똑같고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과목은 굉장히 전략적인 과목으로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주제, 여기 있지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학문일 것 같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일 것 같지만 법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할만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걸로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구체화드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유형은 이제 요게 논리적 사고과정 그대로 반영한 논리체계거든요. 이게 이해력 단계고 사고력 단계고, 이때부터 이미 추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 두 개가 죄송해요. 여기가 사고력 단계고, 여기서 추론이 들어가면서 자기견에 구축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원래 논리적 사고 과정 단계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선생님들이 요렇게 문제를 내시다가 이제 이거를 사례형이라는 형태로 바꾸셨어요. 바꾸고 나서 5회 시험이 쳐졌어요. 10회부터 해서 10, 11, 12, 13, 14, 15, 11회부터 해서 15회까지 시험이 쳐졌어요. 그래서 사례형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유형이 이제 하나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 거꾸로 다 들어갔어요. 항아리 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 항아리에서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형식으로 그냥 사례형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이 5개의 논리적 사고 과정에 따른 유형이 사례형이라는 틀로 들어가서 분화되어서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항은 두 문항에 110분 작성하는 거. 두 문항에 110분이면 어느 정도의 감이냐면, 논제 읽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읽고, 그 다음에 개요 짜고, 분석하면서 개요 짜고, 그 다음에 그 개요 보면서 글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쓴 글 읽어보면서 교정보 한번 체크하는 정도 하면 딱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딱 맞춰서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가 또 고치고 뭐 또 이렇게 해서 바꾸고 뭐 이렇게 딱 그냥 끝장인 거예요. 끝장.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로 주어져서 나온다. 요거는 문제 있다 좀 구경해 볼게요. 분량하고 배점은 2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1번 문제 적게 나오고 2번 문제 길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어요. 몇 년째 계속 통일돼서 나와요. 그래서 900자, 1200자. 그러면은 900자 2개, 최소 1800자 쓰는 거네요. 1200자로 잡으면 2400자. 그렇죠? 최소 쓰면 이렇게, 최대 치면 2400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 50점씩. 이따가 이제 문제 구경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험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보면서 얘와 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요. 주제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제 이거 의미 분명히 이해되죠. 왜 관습을 전제로 도덕이 설정되고 도덕을 전제로 법이 설정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잡혔을 것 같고, 이런 전제 하에 법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다시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관계를 맺는가와 관련한 맥락의 주제가 논술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